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아마 경험이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30살이나 31살 정도의 설교 단상에 서라 하는 주임교무님 말씀이 있어서 대학교당에서 31살 정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뭘로 잡냐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데 제안하시기는 대종사님 손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뭐가 다른가, 그러한 점을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반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우물쭈물 하다가 내려온 적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대학교당 교관님이 처음에 큰 펀치로 때리시더라고요. 총부에 가서 전문 출신 다 모인 데에서 가서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총무처장님한테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교당에서 개강법회를 설교를 해주고 소개다. 근데 펀치가 상당히 약해졌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마음이 놓였는데, 그래서 좀 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원불교 원광대학교 해가지고 법어공독에도 교리도에 대한 측면에서 교리도를 한번 설명해볼까 해서 했는데, 결국에 막히는 대목이 이론상 진리에서 자꾸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이 다 이어있지는 않아요. 여기 전문 출신으로 원불교학을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창피 떨겠다. 그래서 갑자기 급선회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PPT 준비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있는 대로 하자, 너무 잘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측면과 달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 따라서 충북 대각전의 부패에 가서 불려나가서 노래 부르라면 노래도 부르고 춤추라면 춤도 추고 그렇게 유년회를 대각전에서 보내고, 초등학교는 이제 시내 나가서 아버님 직장 때문에 시내 나가서 살았는데, 원래 제가 태어난 집이 지금 충북 옆에 보른방송국장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충북과 대학 국내에서 제 놀이터였습니다. 원래는. 그러다가 충북 군내에서 놀 때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대학 군내에 있을 때는 그때 버스 모시던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를 잘 쫓아내셨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도 이제 그때 같이 놀던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죽어라고 도망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학장이었지만 학장이 큰아버지고부터 시작해서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데 결국에 많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컸습니다. 태생적 인연으로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에 봉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92년도인가 3년도에 ROTC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월 중간고사에 된 기간에 그랬는데
3월 달에 지도교수를 넘겨받았어요. 어느 분이 교환 교수 가신다고 해가지고. 회계과에 4명, 경영학과에 3명 그랬는데, 가해자가. 모든 교수님들이 퇴학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내가 가르치던 제자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교도소에도 학교가 있는데 내가 가르치던 제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네 자식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자식을 키워서 그때까지 가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이다. 전부 다 퇴학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기 부총장님의 조력을 받아서 청원서도 쓰고, 또 저도 그 학생 상벌위원회에 있는 위원장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 받아들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칙 개정을 해보자.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면 학생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을 해서 재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나머지 그 7명이 재입학해서 전부 다 졸업하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취직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다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한 번은 학부제 출범하는데 전부 내 것이 적다, 우리 과 것이 적다, 또 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학과장을 했는데 보직을 나중에 보니까 보직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매 굶었다가 밥이 한꺼번에 7그릇이 왔어요. 보직이 7개가 한꺼번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할 측면이어서 제가 설명의 방식을 바꿔서 하루 만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부제가 출범하도록 제안을 했는데, 장애물이 하나 발생했는데, 어느 한 분만 제가 4년간에 교체해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4년간의 커리큘럼을 전부 다 5개 학과 커리큘럼을 가지다가 제가 연구를 해서 학기 배분을 하고 학년 배분을 해서 교육과정을 짜가지고 전부 다 당신은 한 과목에 9시간씩만 하면 된다. 한 과목만 강의하면 된다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설계했던 것하고 한 과목 차이 나더라고요. 이 설명의 방식에 의해서 한 과목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됐고, 또 그 3시간만 하는 교수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부총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대수냐, 그 양반은 3시간만 하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 지금 경상관 경영관, 그 경영관의 학생이 한 학년에 570명 경제학부도 있었기 때문에 570명 있고, 거기다가 그 교수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이면 사람이 뛰어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합자금으로 나온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막아갖고 연세 드신 교수님들한테 좀 혼나기도 하고, 그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세천년관 건립하는데 기초자금으로 사용하자 해서 세천년관이 지금 경영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세천년관이라고 해서 경영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내보면 그렇습니다. 태생적 인연은 그렇고요. 유일 학립에서 출발한 원광대학교는
원불교와 관계성이 있습니다. 유일하다 하는 얘기는 only one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산 종사님께서 유량님 개학식에 말씀하시기를 유일한 목적인 재수인 의사와 유일한 행동인 무아공공과 유일한 결과인 이론체계 건설하자 하셨으니까 원광대학교는 원불교하고 관계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원광대학교에서 직장으로 알고 계시나 반면 다른 사람들이 원광대학교는 원불교에서 세운 대학이냐? 맞다. 거기까지는 대답을 잘 하십니다. 원불교가 무엇이냐? 하면 나도 잘 몰라. 그런 형태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이론상의 진리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 동그라미가 이론이 그냥 시간이 많지 않으면 이 마음이다. 그 정도 얘기하셔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용신법을 배운다, 일세 유심조이다, 것을 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원불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길게 설명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제일 걱정한 것이 이 설교 단상에 올라온 것이 제일로 걱정했는데 저기 교감님은 복복 입으라고 하시면서 이사장님이 입으라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니 그래야 더 부담스럽죠. 그렇게 농담을 하셔서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차기 총장으로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학산 총장님의 배려로 한 달 동안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현안 보고를 받고 업무를 파악했는데 구성으로 이론으로서 바라보던 원광대학교하고 책임을 져야 할 총장으로서 바라보는 그 대학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두려움도 있었지만 체념하거나 낙담하지는 않고 이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취임식 이후에 이제 또 모집자나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역점 사업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학내에 보면 UI도 과거에 새로운 UI가 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UI를 사용하면서 엠블렘이나 이런 것은 다 공지를 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 주시고 또 신입생 환영한다고 배너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처음에 21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 원 더 써서 310만 원 들여서 신입생 환영한다고 배너를 기내에 설치하니까 조금 학생이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학교가 활기가 있어진 것 같아서 과연 그러한 돈의 위력이 상당히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현실인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이 다 노력해서 신입생 유치에서 그래도 작년보다 좀 높은 95.36%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감사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입생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도연마하듯이 모든 문제, 모든 일이 있으면 신입생과 다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대협력체에서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신입생 있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보니까 6천 명인데 4천 명 정도 그 밑에 고졸자가 있고 또 일진 머티리얼스도 그렇고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6명 신입생이 있었고 또 편입생 6명이 있었고 또 취업을 5명씩 매년 데려간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했고 그쪽도 파악하지 못해서 서로 접점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대우자동차 같은 데는 가면은 한 5,700만 원 정도 주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4,200만 원도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을 요구하냐면 오래 남아서 같이 일할 사람을 요구한다. 돈 10만 원 더 주면 떠나버릴 사람이 아니다. 그것만 갖다 본다면 계속 더 많이 뽑아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가진 약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 강점은 더 홍보해서 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 입시에 신입생이 오는 측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거의 다 신입생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본인을 좀 공략해서 SNS 등을 활용하고 또 뭐 학과 홈페이지에 알게 되는 근거나 아니면은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글을 남기면은 그다음부터 기프트콘이라든가 배달을 해준다든지 해서 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과에 대한 전공도 적극 홍보하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그 신입생 충원내에서도 그랬지만은 편입생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100몇십 명 더 와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정원의 한 76% 정도 편입생이 찾기 때문에 그 점도 한편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에 입시 자원은 고3은 이제 거의 다 고갈되었다. 물론 고3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성인 학습자나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포기하는 달리 말하면 경제적 약자, 올해 약자, 강자, 진화상의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약자를 강자가 되게 해주는 측면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분들도 도와드리고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제대로 잘 적용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이탈하지 않도록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또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취업률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측면인 것 같고요. 전략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어보면 우리가 상당 부분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전국 대학에서 몇 위나 하냐 하면
꼴찌에 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대학 하나하고 이 대학하고 어쩌냐 그래서 한 번씩 지어가면은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날 것이 자명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너무 낙담해서 너무 우리를 자존감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여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어떻게든 신입생 충원율은 99.6% 100% 잡식을 했냐. 서울의대도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의미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잡았고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는데 모든 아까 제가 그 대협력 홍보처만 예를 들었는데 병원도 마찬가지고 병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16일 날 자동차 한 대 스타리아 한 대 기증하면서 자동차 공학에 관련된 학과에 스텝이라고 하는 학생 그 실습 도구를 기증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증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증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서 운용하는 데는 약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완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은 93%로 해서 아까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으로 직장이나 학습을 병행하는 트랙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취업률은 62%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취업률이 다 높게 잡은 이유가 앞에 나오는 신입생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율이 유용하기 때문에 3개 이상 걸리면 재정지원 제한당에 걸려서 항상 충원율을 높게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평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달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규모 적정화 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이제 미달하는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결국에 25년까지 2,830명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 부분 줄였고 내년에도 74명 더 줄여야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원도 최소한 인원만 뽑고 되도록이면 통폐합 학과 같으면 본인 의사나 아니면 그 학과 의견을 반영해서 유사 학과로 발령을 내고 또 충원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퇴직 인원은 3분의 1만 뽑아서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인원으로만 계속 갈 것은 아니고 희망을 사다리를 놔서 상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측면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곧 연구가 끝나면 이사장 결재를 받아서 규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그 등록금이 동결된 지가 지금 벌써 15년째입니다. 그 3년 동안은 우리는 6.4% 내리고 0.6, 0.4가 내려가지고 인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입학금은 없어졌죠 이제. 그래서 상당히 그 등록금이 교육 원가에 미치는 측면이 70% 이하가 되면 상당 부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지원 사업 방향이 이제 과거에 정부 주도형 부처나 교육부에서 행재정 권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목적사업 R&D 사업은 그대로 정부에서 그대로 갖고 있고 목적사업의 반절 정도 한 2.2억 정도를
중앙생산지에 내려보면서 글로벌 나이 사업이나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 살릴 대학은 살리고 그런 겁니다. 뒷얘기는 않더라고요. 죽인다는 얘기는 아닌데 살릴 대학만 살리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우리도 뭔가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재정 지원을 받은 정책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학생 생활관의 등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등만 교체하고는 되지 않는다. 부수고 다시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로 등 교체만 하고 나니까 화장실, 샤워실, 복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나니까 제가 가봐도 그 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전에는 나도 안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덕교육관도 개관을 해서 지금 그게 한 200여 명 들어가는데 120여 명 들어가 있고 교수님들도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게 해서 지금 모집 중입니다. 학과에서도 그 시간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하나쯤 대여를 해가지고 친구만 교체해가면서 학과에서 시간 나오시는 분이 하루 유하신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교수, 직원, 학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 보면 뭐든지 노력하려고 합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도민에서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곳의 측면은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면서 큰 방향으로 가보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유대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아마 프랭카드에 전북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프랭카드가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전부 자금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대학, 또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 소망이고 대학 경영은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교육, 연구, 봉사, 산학경력 등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교수 직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새롭게 정책 개발에도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싱크탱크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설교 측면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가 하니까 상당 부분 저도 긴장하고 한 2주 정도를 긴장했더니 눈이 다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자주 시키면 학교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에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와서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빛바다로 빚쟁이같이 보이네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게 지금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다 들어와서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가라고는 못 하겠고 빛바다로 빚쟁이 같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학력이 높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일이나 교당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체가 있어야 체가 있어야 용이 나오듯이 뭔가 기대고 있는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는 교리도라고 생각해서 교리도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저는 거기에다가 말씀드리면은 학교 일은 무조건 중요한 현안은 계속 다 붙여봐야 돼요. 이게 제가 보면은 끝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는 다 노력을 해봐야지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고생했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하고,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만들어보고 학생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